7월 31일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전세가가 폭등하고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이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 설렘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자본이득을 취한 도구이자 세금을 내야 하는 골치 아픈 자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시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도가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건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세입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는 우리나라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의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고려해서 만든 법안으로 월세 계약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월세와 같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주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질 뿐더러 혹여나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2년 연장을 한다고 통지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 조항을 세입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 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계약 시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4년 거주를 완료한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에는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월세 신고제이죠.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인데 앞으로 시행하기까지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임대차 3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3법에는 몇 가지 불완전함이 존재합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차 시장은 큰 사이클로 2년 주기였습니다. 즉 2년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동산의 공급을 2년마다 제공해 준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이사 나갔을 때 그 집을 명의가 이사 들어오고 다시 영희가 이사 나간 집에는 개똥이가 이사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이동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오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부동산 공급 물량이 부족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가일 때는 신축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신축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가격이 하락하죠. 이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되면 신축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가격 상승을 불러오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2년마다 사람들이 이사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급을 4년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졌죠. 이는 분명히 공급의 부족 사태를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공급 부족 사태를 가져올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강화된 건축법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건축 비용이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 공급이 3, 4년 전부터 확 줄어들었죠.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대책도 공급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이 현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분들이 모인 조직일 텐데 말이죠. 이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소규모 주택 건설의 경우 최소 6개월부터,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건축 공사를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공급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즉 상승기에는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올라가다가 하락기에는 폭락을 하는 거죠. 공급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완만한 가격 상승을 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좋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로 임대차 시장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연 단위로 변화할 것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보장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년 보장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발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시중의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로 가고 있죠. 이는 사실상 현금을 갖고 있어 봐야 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전세를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어디서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전세금은 올라가 있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기존 전세 보증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면 반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전세는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별로 없는 반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저축이 힘들어지고 돈이 잘 모이지 않게 되겠죠. 전세를 살면서 시드머니를 축적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월세 사는 사람은 계속 월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상 착하고 정직하고 근면성실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월세로 다 쓰고 나면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힘들었는데요. 잠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월세 사회가 형성된다면 정부의 정책이 세입자들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법안들을 내놓게 될 것인데요. 그런 지원에 필요한 세금은 당연히 건물주들의 월세 소득 및 부동산 자산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를 세입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정부는 지지를 받게 되고, 이는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 전세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구입에 부담이 적어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전세금의 상승은 갭 투자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 가격 폭등으로 인해 돈 있는 사람들의 자금 회피 수단, 더욱더 큰 매매 차익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LH 전세 자금 대출 같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의 지원 명목으로 은행을 대신해서 은행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돈 있는 사람들에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대차 3법을 싫어하실 텐데요. 집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좋은 법안인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선악의 개념보다는 국익을 최우선합니다. 이는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는 어떤가요? 개인 사이에서도 대부분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는 없는 자들의 주거 안정과 있는 자들이 베풀자라는 마인드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사회 공동체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인드여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 욕심과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 사회 아닙니까?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는 법에 규율된 대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주들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 악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기존에 벌어들이던 월세 수입과 납부하던 부동산 세금 등이 있었을 것인데 세입자들이 바뀐 법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이 예상되겠죠. 이에 건물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방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편법이나 기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손해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건물주들을 피곤하게 그리고 영악하게 만들게 되는 수단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들로부터 줄어든 소득을 보존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줄어든 소득이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곤하게 될 것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국가는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착취 수준의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고,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대립시킴으로써 국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는 정도라면 살아오면서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나 최소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경제적 무지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나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후자의 분들은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정책의 그 이면을 모두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권 유지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반드시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공급 대책과 법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향후 최소 2년 동안은 가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4년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정권이 바뀌든 법이 바뀌든 해서 적절한 공급 대책이 나오면 상승은 반드시 하락으로 턴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매매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물량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세 임대료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건물주들은 건물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종부세를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때마침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월세 임대료가 높아지게 되고 초저리의 금융 유동성을 통해서 대출 이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해보면 더 받게 되는 임대료와 덜 내게 되는 은행이자를 합산해서 종부세를 내게 되며 결국 건물주의 손익 계산은 원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임대료 및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건물주에게 가게 되고, 다시 건물주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고, 국가는 더 받게 된 세금의 일부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선심 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 정부는 더욱더 무주택자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편 가르기는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공시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